안녕하세요. 원달 장군입니다. 한덕수 총리가 드디어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. 정말 기쁘고 이런 기쁜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해서 너무 좋습니다.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해서 선고 기일을 내주 월요일, 그러니까 3월 24일에 잡았습니다. 한 총리가 탄핵 소추된 지 무려 87일 만입니다.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내란죄와 한 총리의 내란 행위 공모 부분이 겹쳐서 동시에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예상을 했지만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하게 된 겁니다. 탄핵이 기각되면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복귀를 합니다. 여러분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한 총리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탄핵을 당했습니다. 그래서 법조계나 언론계에서는 한 총리에 대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 탄핵건처럼 전원 일치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한 총리 선고 기일이 내주 월요일로 잡히면서 민주당에서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. 마흔역을 재판관에 임명하지 않는다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급박했는데 한 총리가 돌아오니까 말 그대로 없던 일이 됐습니다. 윤 대통령이 복귀할까봐 잔뜩 쪼려 있는 민주당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겁니다. 최상목을 보고 몸조심하라고 했던 이재명, 위협했던 이재명도 이제 똥줄이 타게 됐습니다. 헌법재판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문영배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한 총리 선고를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중도 보수 재판관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 문영배가 백기를 들었다고 합니다. 김복형, 정영식 재판관을 비롯한 중도 보수 재판관들은 탄핵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한 총리 탄핵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무작정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. 헌재가 한 총리 선고를 윤 대통령 선고보다 앞서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합니다. 가장 먼저 문영배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 재판관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대신 중도 보수 재판관들의 발언권이 훨씬 더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. 따라서 이런 움직임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 한 총리 선고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 선고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즉, 한 총리 선고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대통령 탄핵 선고도 결과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들리는 말에 따르면 지금 헌재 내부에서는 표 대결로 가면 재판관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인용이든 기각이든 전원 일치 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런 움직임을 다음 달 퇴임하는 문영배, 이미선이 주도하고 있는데 한 총리 선고 결과를 보면 이런 시도가 재판관들에게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물론 한 총리가 복귀하면 최상목 대행이 결정했던 행정행위들, 대표적인 것이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 임명건인데 이런 결정들에 대해 효력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지만 만일 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복귀하면 한 총리가 추인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.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오래전부터 한 총리 탄핵 선고를 하루빨리 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해 왔는데 드디어 그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. 한 총리가 돌아오면 해야 할 일들이 그야말로 산적해 있습니다.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미국을 상대하는 일인데 주미 대사를 지닌 한 총리가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한 총리 선고가 내주 월요일에 내려지는 만큼 윤 대통령 선고 날짜도 임박했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. 법조계와 언론계 모두 늦어도 내주 후반, 즉 내주 금요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내주에는 월요일에는 한 총리 선고, 수요일에는 이재명 항소심 선고, 그리고 금요일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 등 말 그대로 슈퍼위크가 될 전망입니다. 아무튼 내주에는 한 총리 복귀를
신호탄으로 윤 대통령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최고의 한 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